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정말 가격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앤소니 폼플리아노라는 친구죠. 나름 크립토 헤지펀드 운영하면서 재산도 1000억 이상 있었고요. 나름 유명 인싸 중에 한 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비트코인 이 반감기, 할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실 저희도 되게 궁금합니다. 되게 오를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팩트를 한번 보시면 2009년도에 처음 비트코인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의 블록을 이제 채굴을 하면 50개 비트코인이 주어졌죠. 근데 2012년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는 공급량이 25개로 줄어듭니다. 자, 16년도 두 번째죠. 12.5개로 줄었고요. 또 20년도 5월달 드디어 이제 또 세 번째 반감기로 공급량이 6.25개까지 줄어듭니다. 자,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반감기 이후가 되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3.125개로 더 줄어듭니다. 자, 이게 현재는 비트코인이 약 900개 정도 비트코인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4월이 되면 하루에 450개만 생산이 된다고 하죠.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 이제 많이 보셨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그 반감기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그 전후 1년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낸 거죠. 자, 첫 번째 비트코인 하빙 12년도에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385%가 올랐고요. 1년 후에 무려 8069%가 올랐습니다. 폭발적이었죠. 자, 두 번째 반감기 때는요. 그 전에도 1년 전부터 142%가 올랐네요. 그리고 1년 후에도 284%가 올랐는데요. 재밌는 건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모두 1년 후가 아니라 1년 반 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자, 세 번째도 1년 후는 559%였지만 1년 반 후에 더 많이 6만 9천 달러까지 사실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1년에서 1년 반 후가 피크가 됐었죠. 이건 이제 한번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죠. 처음에는 이제 6만 퍼센트가 넘었지만 이제 9,400%, 2,931%, 그다음 이제 682 갈수록 상승률은 조금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좀 줄어들고 있고요. 재밌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기간인데요. 첫 번째는 약 1년 정도죠. 하지만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상승 기간이 1년 반으로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게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반감기라고 하는 게 사실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급이 지금 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 앤소니는 공급 충격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플라이 쇼크인데요. 우리가 서울 부동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주 드물게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규제가 너무 많죠. 서울에 공급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너무나 희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지방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서울은 그래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선방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반감기를 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또 다른 반면 또 반감기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2번 그 가격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의 좀 근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효율적인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거 반감기 해서 나오는 효과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이득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2번 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앤소니는 당연히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반감기를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있고 반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반감기를 아는데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반감기도 알고요. 그 시점을 잘 알지만 이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케바케고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내가 이제 맞았냐? 자, 반감기를 모르는 사람은 효율적 시장 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안 사는 게 맞죠. 근데 반감기를 모르는 사람도 언론에 홀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와 그 시점을 다 알아도 그 영향을 모르는 사람은 비트코인 살까요? 영향을 모르면 아마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게 아니고 반감기라는 호재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팩트는 뭐냐? 공급량이 4년 주기로 절반 50% 감소된다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자, 오히려 반감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 얘기죠. 미리 아주 많이 사놓고 반감기가 이제 지나가길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 언론, SNS, 핵 인사, 월가 은행들 반감기를 엄청나게 언급을 하면서 당연히 수요가 그때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 수요가 크게 지금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지금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 상승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건 저희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습니다. 과거 13년도, 17년도, 21년도 각각 비트코인 가격 폭등이 있었었죠. 공통적으로 그 한 해 전 또는 한 해 반 전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세 차례 모두 가격이 급등했었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예전부터 비트코인 오지라고도 불립니다. 아주 올드 갱스터, 예전 분들이시죠. 자, 나는 반감기 그 훨씬 전부터 책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트위터도 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 이 2020년도 반감기 5월 달에 있었죠. 이게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를 말하는 거죠. 그 쓰는 시점과 겹칠 것이라고 자기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증거를 들이대죠. 2019년 8월 1일 CNN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앤소니가 뭐라고 하냐?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은 금리 인하, 바로 이제 이 날짜 기준 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한 거죠. 금리를 인하했고요. 양적 완화를 시작하죠. 근데 이 결과는 6개월에서 18개월 후에 나타난다. 근데 이 시점이 교묘하게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와 겹칠 것. 지금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사실 일일 수도 있겠죠. 자, 2020년도 4월 1일에도 키커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 한 달 후 비트코인 반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앤소니가 답을 합니다. 난 1년 전부터 연준 제로금리 하고요. 양적 완화할 거라고 글을 써왔고 방송을 계속했다. 또 이 역사적 부양책과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치면서 가격 급등할 거라고 아까 보셨죠?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자, 지금은 2020년 4월입니다. 반감기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이죠. 이 시점에서 하루 비트의 공급량은 그때 1800개였겠죠. 근데 한 달 후면 900개로 감소할 거고 가격은 시간 지남에 따라서 급등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2008년 얘기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금 가격이 그때는 다 같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 돈을 엄청 찍었죠. 자, 금 가격이 2009년과 2011년 이때 금 광산이 무려 50%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급량이 마이너스 50%로 감소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희귀한 금속, 금이죠.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했고 신고점을 찍었다. 제가 이 금 가격을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 금의 첫 번째 ETF가 2003년도에 이렇게 런칭이 됐네요. 그런데 이 친구 얘기대로 2009년부터 이제 8년부터 9년은 좀 떨어졌지만 11년, 12년까지 정말 거의 이게 코인처럼 올라버린 거죠. 금이 한 4년 만에 한 3배 가까이 478.3%네요. 4배, 5배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금이 이렇게 올랐다면 이 친구의 논리는 이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 언젠가 되겠죠. 반감기, 미국의 대선, 그리고 미국이 정말 그 Great Reset 와서 정말 대공황이 오면 다시 돈 풀어야겠죠. 아니면 이제 또 규제의 명확성, 이런 것들이 2개나 3개 혹시 행여나 겹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금처럼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2009년 11년 금 공급량이 마이너스 50% 이벤트 발생했었죠. 근데 이 똑같은 이벤트가 비트코인에게 일정 주기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안 그래도 희소한 상품 비트코인이죠. 자, 반감기가 되면 더 희소해질 때 더 큰 수요가 동시에 몰리면서 비트 가격이 오른다. 자, 왜 더 큰 수요가 발생한다고요? 지금 이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만 적어 놓은 겁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반감기가 나오고요. 미국 대선이 되면 당연히 돈을 엄청 풀겠죠. 경기 부양하고요. 주식도 오를 수 있고요. 다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오를 수가 있겠죠. 규제 명확성, 지금 리플 소송이다. 코인베이스도 기소하고요. 미국 다 지금 떠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거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요가 더 크게 몰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5월 달에 한 $8,000 정도 했던 비트코인이 우리가 기억하죠. 21년 11월 달에 69,000달러까지 약 8배 사실상 급등한 거죠. 그렇게 이제 됐었고요. 물론 앤소니도 얘기합니다. 제가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다. 모든 투자는 위험이 있죠. 위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과거에 3번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그 영향력이 조금씩 감소한다. 그러니까 그 가격 오름 상승폭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의 영향력은 반드시 있다. 아직까지는 내 주장을 바꿀 만한 이유를 못 찾았다. 근데 그러한 사실이 정말 밝혀진다면 나는 내 의견을 바꿀 생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왜 시장은 이 지금 호재,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에 반응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가장 쉬운 답은 그거겠죠. 거시 경제를 들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다, 고금리다, 은행 위기다, 지금 양적 긴축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고물가, 고금리, 저실업률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요? 불과 생각해 보시면 2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시면요. 그때 제로금리였고요. 물가 낮았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매우 높았죠. 자, 유동성이 홍수였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상전벽해가 됐죠. 그렇다면 이 거시 경제적인 환경도 저는 글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게 SBS 그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4월 13일자 이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코앞 역대급 상승장 온다. 자, 이런 기사를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격이 최근에도 그렇고 별 재미는 없죠. 그냥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인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요. 자, 지금 SB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BS다, MBC다, 케이블 방송국이다, 또 이제 미국에서는 CNBC, 블룸버그겠죠.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리고 또 뭐 일론 머스크다, 뭐 드러큰 밀러다, 폴 투더 존스다, 소위 말하는 월가에 잘 나가는 억만장자들. 갑자기 나 실은 뭐 폭락했을 때 비트 내가 많이 그때 좀 샀었다. 뭐 내 자산의 뭐 2%라고 해도 그분들 부자기 때문에 양이 꽤 되겠죠. 또 갑자기 트위터다, 유튜브다, 네이버, 틱톡에서 코인 갑부 얘기가 나오면서 반감기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세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올라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물 ETF, 뭐 반감기, 지금 리플이다 어디다 다 소송 걸려있죠. 미국의 대선, 뭐 규제 명확성, 이게 저는 뭐 23년, 4년 뭐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5년이 되고 6년이 돼도 이게 계속 이 수준 그대로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폭락, 대폭락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뭐 Great Reset이다 뭐 이렇게 연준에서 지금 연준조차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폭락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도 오겠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남들을 저주하면서 다 떠나겠죠. 사람들 다 떠날 겁니다. 누가 이때 버틸 수가 있을까요? 다 비관하고 포기할 때 누가 여기서 심지어 더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결국은 저는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뭐 이더리움이 크립토 자산이 디지털 이 자산이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류 자산이 되고 뭐 화폐가 되고 또 어떤 뭐 상품으로서 거래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장 때 오히려 더 담을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아니다. 내가 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나에게 아직 그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남들을 똑같이 또 따라 하다가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결과를 또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책을 통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